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때 기본 학습의 시스템의 틀을 깨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그 아이들에게 파닉스부터 가르칩니다. 이렇게 몇 개월의 파닉스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리딩을 통해서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요. 파닉스를 다 마스터한 친구들은 문법과 함께 리딩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 엄마들은 아이에게 기억, 니은, 디귿부터 가르치지 않잖아요. 영어도 국어처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무지한 아이들이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학원을 처음 입시를 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파닉스를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나이가 좀 많은 아이들은 좀 더 심각하죠.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아이에게 많은 소리를 노출시켜 줍니다. 아이들은 한 단어를 1000번 이상을 들었을 때 그 단어가 내 머리에 숙지가 되고 그거를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1000번을 듣기 전에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제 아이를 가르칠 때 제가 응용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아기나라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게 많은 소리를 노출시켜주고 아이에게 많은 대화를 건네주고 아이와 함께 서로 소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에게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한글을 가르칠 때 아이에게 아기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기나라를 통해서 한글의 음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딸기, 딸기 하면서 아이에게 이 소리의 음소를 인식시켜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이렇게 아이가 소리에 대해서 음소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아기나라에서 바로 한글나라로 가는 거죠. 한글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운 그런 음소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나라를 가고 나면 국어나라로 가거든요. 국어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어의 언어 어순이라든지 국어 속에 문장 속에 있는 그런 문법의 기초적인 거를 아이에게 가르치거든요. 이처럼 영어도 아이에게 점차적인 순서를 밟아서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영어를 가르칠 때 맨 처음 아이에게 파닉스를 먼저 도입을 합니다. 소리 노출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그리고 영어에 좀 접한 아이들도, 그리고 영어 공부를 좀 해본 아이들도,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 동화책을 읽은 아이들도 학원에 오거나 공부방에 오면 처음 시키는 게 파닉스입니다. 노래나 원서를 통해서 또는 엄마의 그 생활 속에서 영어 소리에 노출된 아이라면 바로 파닉스부터 들어가는 것도 맞긴 하지만 요즘엔 아이들이 3학년이 돼도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4학년이 됐음에도 영어 소리 노출이 1도 안 되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학원이나 공부방에 왔을 때 파닉스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이거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 심각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참 이럴 때 보면 학습의 격차가 엄청 커지고 깊이 또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의 아이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습득이 빠르고 인식이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학습 면에서는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사교육의 선생님이라면 파닉스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영어 소리 노출을 통해서 음소 인식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리 노출을 통해서 음소 인식이 된 아이들에게 다음에 파닉스를 진입을 한다면 이 파닉스 수업이 훨씬 수월하고 또 깊이 있고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파닉스를 다 마무리한 아이들에게 바로 문법을 들어가거나 또는 바로 리딩을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들어가서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중간 단계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파닉스를 끝나서
음소 인식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글자와 소리와 그 자음과 모음의 분별력이 생기면 그거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또는 리딩을 통해서 리스닝과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 중간 단계 아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상 이 중간 단계 징검다리 교육 자체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 건너뛰기를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공부방을 할 때 참 영어 도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을 때 어느 교재 출판사에서 그 영어 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 영어 도서관을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에 많이 배포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온라인 도서관을 가입을 해서 제가 그거를 아이들한테 활용을 했는데 이 단계의 이 간격 차이가, 이 격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영어 도서관 속에 있는 리딩의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 간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점핑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학습의 시스템에 파닉스, 리딩, 문법 이런 기본적인 틀 말고 중간중간에 다른 시스템에 교육을 삽입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건너뛸 때 아이들의 그 중간 단계의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파닉스를 들어가기 전에 이 중간 단계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파닉스를 끝나고 나서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 중간 단계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쉽게 건너뛰기 할 수 있게끔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단계를 내려서 쉽고 간편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닉스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마더구즈를 통해서 음소인식을 시키고 라임을 익히게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마더구즈를 너서리 라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더구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더구즈, 너서리 라임을 통해서 음소인식을 시키고 흥미와 재미도 유발하고, 그리고 라임을 통해서 온율도 좀 익혀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리 노출을 해서 음소인식이 어느 정도 된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들어가거든요. 낯설고 어려운 파닉스이지만 아이들이 이 파닉스 단계를 넘어갈 때 재밌어하고 흥미있어하고 흥미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닉스 들어가기 전에 마더구즈를 아이들에게 한 6개월 정도 재미, 흥미, 놀이, 그리고 학습을 통한 징검다리 매개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닉스를 다 끝나고 나면 이 리딩이나 문법을 건너뛰기 하기 전에 저는 이 중간 단계 아이들에게 리딩서를 통해서 듣기와 독해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리딩을 많이 시키는 거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한글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읽기책이 들어가잖아요. 그 읽기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냐면 엄마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나 방에 들어간다, 나 방에 나온다, 할머니 방에 나온다, 할아버지 방에 나온다, 아빠 방에 나온다, 엄마 방에 나온다. 이 간단한 센텐스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글 공부할 때 시키잖아요. 이것처럼 영어도 파닉스가 끝나면 본격적인 문법이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리딩서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단순하고 심플한 문장의 센텐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 단계에서 단계를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문법과 리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중간의 매개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문장 센텐스, 또는 문장에 우리가 빌딩이라고 하죠. 빌딩 센텐스라고 하죠. 이런 문장 빌딩 센텐스를 통해서, 문장 변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습득을 시키고 숙지한 다음에 리딩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문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법 그리고 이 리딩을 통한 학습서를 어려워하지 않고 수월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방, 교습소 운영을 하시면서 짜여져 있는 기본적인 학습의 틀을 깨시고 아이들에게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매개체로 어떤 학습을 어떻게 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